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2월 2일 금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단통법 폐지 전이라도 소비자가 가격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이달 안으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설 직전 주간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100억 원 추가 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과와 배 가격 안정을 위해 중장기 수급 구조도 개선합니다. 가격이 높은 사과, 배 등의 가격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100억 원 추가 투입. 북한이 사흘 만에 또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은 한미 공조하에 경계를 강화하고 북한의 추가 활동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한미연합 특수작전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양국 장병들은 전시 임무를 함께 수행하며 연합 작전 능력을 키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휴대전화 단말기 통신사 간 경쟁을 제한하는 단통법 폐지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단말기 가격 및 통신비 상승으로 국민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법이 폐지되기 전이라도 소비자들이 가격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이달 안으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인 단통법의 전면 폐지에 앞서 대통령실이 이달 중 관련 시행령부터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사와 유통점들이 자유롭게 소비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요. 통신사의 보조금 지원 자율성을 높여 각 통신사 간 지급 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단말기 구매자가 가격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단통법 규제 개선이 논의됐던 5번째 민생 토론회 직후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형 마트 의무 휴일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단통법 폐지와 마찬가지로 국회 협조를 얻어야 하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지자체 조례 개정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지금까지 진행된 민생토론회는 모두 국민의 경제적 자유회복이라는 정부의 국정 철학과 직결돼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는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정부가 설 명절 직전 주간에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100억 원 추가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할인 품목을 원하는 소비자 수요가 많다는 판단인데요. 이로써 모두 690억 원이 투입돼서 정부 할인율이 최대 40%까지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사과와 배 생산량은 봄철 저온 피해와 여름철 태풍, 수학기 탄저병 여파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런 환경에 따른 공급 감소 탓에 사과와 배 가격은 지난해 9월 이후 강세인 상황입니다. 실제 올해 1월 사과와 배 소매가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7%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설을 앞두고 지난달 말부터 과일 수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거점 산지유통센터 등을 찾았습니다. 연이은 현장 점검 결과 사과와 배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줄긴 했지만 도매시장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정부 공급과 민간 출하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수확기 생산량 감소로 산지 가격은 높지만 정부 할인 지원에 힘입어 소비자 가격은 도매가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단 예상보다 할인 품목을 구입하려는 소비자 수요가 많아 추가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판단했습니다.
이런 판단 아래 기획재정부는 설 직전 주간인 오는 8일까지 정부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100억 원 추가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가격이 높은 사과, 배 등의 가격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100억 원 추가 투입하는 이로써 할인 지원 예산은 690억 원으로 확대돼 정부 할인율은 최대 40%까지 높아집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통업계에 사과와 배 자체 할인율을 조합해 할인 지원 체감 효과를 높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급 불안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중장기 사과와 배 수급 구조도 개선합니다. 올해 계약 재배 물량은 사과 6,000톤, 배 2,000톤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예산과 거창에 있는 사과 산지유통센터 2곳 시설 보완 비용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지원 개소를 더 확대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저온 저장 시설까지 확충해 사과 거점 산지유통센터 연간 처리 용량을 10만 톤 이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공공기관의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실시, 수소산업, 또 설 민생대책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논의가 됐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태영 기자, 정부가 지금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12가지의 서비스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일까요? 네, 앵커께서는 고궁, 예를 들어 경복궁 있죠. 이런 데 야간에 혹시 가본 적 있으십니까? 네, 취재 때문이긴 하지만 밤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네, 어떻던가요? 아무래도 낮 시간대보다는 고즈넉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죠. 저도 사실은 고궁은 이 낮도 좋지만 야간에 보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나 또 앵커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는 고궁 야간 탐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티켓 예매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 4월부터 고궁 야간 탐방 프로그램 횟수를 늘리기로 했는데요. 창덕궁 달빛 기행은 연 336회에서 396회로, 덕수궁 밤의 적조전은 144회에서 210회로 각각 횟수를 늘리는 등 예매 경쟁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5월부터는 야영장 예약을 이용 시기와 관계없이 추첨제로 운영하는데요. 예약 경쟁 과열을 막고 예약 대기 등에 따른 불편을 줄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간 북한산 국립공원에서만 안전장비를 무료 대여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했는데 오는 7월부터 전 국립공원으로 확대해서 탐방객들의 안전을 강화합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 기간에 폐지되거나 또는 축소됐던 주말 야간 서비스들이 다시 재개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인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또 개선안이 나왔는데요. 먼저 도로교통공단은 상반기 중 토요일에 운영하는 운전면허 시험장을 11곳에서 15곳으로 확대하고 매달 한 번은 평일 야간 중 면허증 발급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또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업재해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관련 업무 인원을 확충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위해 서비스 신청이 많은 지역에 조사 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관련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고용 산재보험 서류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제공 서류를 10종에서 24종으로 확대합니다. 자, 이번에는 수소산업 얘기를 좀 해볼까요?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 우리가 국제사회에 약속도 했고 이제 거의 국가적인 과제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미래 산업을 위해서는 이 친환경 그리고 ESG 이런 게 또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소 경제 기반을 구축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정부는 지난해 28억 원 수준이었던 수소 연료전지 R&D 신규 예산을 478억 원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소 충전소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수전의 설비 부품 기준 완화, 수소 모빌리티 확대 등 5대 분야 핵심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승용차를 제외한 모빌리티는 충분한 고압 용기 사용이 법적으로 불가해 제품 생산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게차, 선박과 같은 다양한 모빌리티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고압 용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최고 충전 압력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회의에서 물가 얘기도 중요하게 다루셨죠. 정부가 2%대 물가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그 시금석이 될 첫 계기가 바로 이번 설 명절이거든요.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했죠. 맞습니다. 제가 또 취재를 전통시장에 나가보면 또 우리 설을 준비하고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이 물가에 좀 힘들어하시는 모습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성수품 공급 확대, 할인 지원을 통해서 배추, 달걀, 소고기 등 16개 설 성수품의 평균 가격을 전년보다 낮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수용 과일 90만 팩의 공급 가격을 인하하고 과일 실속 선물 세트 11만 개를 준비해서 시중가 대비 15에서 2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네, 지금까지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주요 안건들 짚어봤습니다. 조태영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해 대구와 청주가 대형마트 휴무일을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바꾸면서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됐는데요. 정부가 공휴일 의무휴업 원칙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김유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휴무일 변경 관련 안내가 나옵니다. 휴점일 변경 안내를 드립니다.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이던 의무 휴무일을 평일로 바꿨습니다. 마트 내부 곳곳에서 매주 일요일 정상 영업이라는 안내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서초구는 서울 자치구 최초로 대형마트 등의 의무 휴업일을 기존 2사주차 일요일에서 2사주차 수요일로 변경했습니다. 대형마트는 이제 매출이 증가하고 중소유통은 대형마트에 값싸고 질 좋은 물건을 공급받아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고 또한 소비자는 또 주말에 가족들과 부부가 함께 원하는 시기에 마트에 가서 장을 볼 수 있어서 소비자, 중소유통, 대형마트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변화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예전에는 주말에 오고 싶어도 요일 날짜를 보고서 올 수 있는 요일이 있고 못 오는 그 주말이 있었는데 현재는 이제 주말에 아무 때나 올 수 있어서 저는 좀 자주자주 매주 장을 보는 편인데 평일에는 좀 혼자 다니는 편이었는데 주말에 마트가 이렇게 열다 보니까 아이들이나 또 남편이랑 같이 올 수 있어서 그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앞서 지난해 대구를 비롯해 충북 청주시는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중으로 변경했습니다. 서울에선 서초구에 이어 이달부터 동대문구 등도 휴무일을 평일로 전환합니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 전이라도 지자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의무휴업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한편 신선식품 배송에 혁신을 가져온 온라인 새벽 배송 서비스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수도권과 대도시 위주로만 제공돼 왔지만 앞으로는 대형마트 매장이 있는 어느 지역이든 새벽 배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유통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요즘 김이나 김치 같은 한식, 즉 K푸드가 K팝이나 드라마만큼이나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죠. 정부가 한식을 한류의 대표 콘텐츠로 자리매김해 오는 2027년까지 세계 한식 산업을 300조 원 규모까지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한류 콘텐츠가 주목받으면서 한식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 한류 실태 조사 결과 한국 문화 콘텐츠 인기도 1위에 한식이 9년 연속 올랐고 지난해 세계 최대 검색 업체 구글의 올해의 검색어에서는 요리법 부문에서 비빔밥이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식의 인기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운데 정부가 한식 산업 성장을 위해 나섭니다. 지난 2009년 한식 세계화 대책 수립 이후 높아진 한식 위상과 국격에 맞춰서 한식을 글로벌 미식 트렌드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한식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을 새로이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한식 산업을 2021년 152조 원에서 2027년 300조 원 규모로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해외 한식당은 15,000곳,
미쉐린급 스타 한식당은 100곳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식 인력 교육을 확대합니다. 청년 셰프들을 대상으로 미쉐린 스타 한식당에서의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 유명 요리학교 내에 정규 한식 조리 과정을 개설합니다. 또 한식 용어가 우리말 표기 그대로 전 세계에서 쓰이도록 10대 한식 용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엔 국내 최초로 권위 있는 국제 미식 행사 아시아 피프티 베스트 레스토랑을 열고 매년 세계 미식거장들을 초청하는 한식 글로벌 콘퍼런스를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발효 문화와 전통 한식 등을 테마로 한 K-미식 벨트를 2027년까지 15곳 조성해 국내외 소비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미식 관광을 즐길 수 있게 하고 외식업체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합니다.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한식. 한식 산업이 글로벌 미식 트렌드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북한이 사흘 만에 또다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도발은 열흘 사이 벌써 4번째인데요. 타격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는 가운데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징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11시쯤 북측 서해로 발사한 미상의 순항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재원 등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입니다. 우리 군은 한미 공조하에 경계를 강화하고 북한의 추가 활동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도발은 열흘 사이 벌써 4번째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4일과 28일 신형 전략 순항미사일 불화살 3-32령을 발사했다고 주장했고 30일에는 화살 2형 수발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연달아 벌이는 건 정밀 타격 연습을 통해 타격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앞서 북한은 오늘 오전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포조선소 방문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전쟁 준비와 해군 무력 강화를 주문했다고 전했는데 정부는 이를 개탄하며 북한 주민 생활 개선에 힘쓸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이동풍식의 행보를 보이며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외면한 채 남포조선소를 방문하여 또다시 전쟁 준비를 운운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연초부터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3월까지가 북한의 군사훈련 기간이라면서 3월까지 잦은 도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한미연합 특수작전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한미 두 나라가 자랑하는 특수부대 간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인데요. 양국 장병들이 전투 기술은 물론 팀워크를 쌓으며 하나가 된 현장을 박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미 장병들이 표적을 향해 조준 사격을 실시합니다. 이어 적 후방 지역을 가정한 훈련장에서 특수 정찰 활동에 나섭니다. 주변 장애물을 활용해 적의 시야에 띄지 않으면서 적의 동향을 예의주시합니다. 한미 양국 특수전 부대가 경기도 포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올해 첫 특수작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양국 특수부대 간 연합 작전 수행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전투 기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겁니다. 훈련에 참여한 미 육군 1특수전단은 미군 특수부대 7개 특수전단 중 하나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며 통합 억제 태세를 유지하는 데 기여해온 곳입니다. 장병들은 총 2주간 전투 사격과 특수 정찰, 항공, 화력 유도 등 7개 전술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팀 단위로 양국 장병들을 혼합 편성해 1박 2일간 철야 작전을 수행하면서 전투 기술과 팀워크를 쌓았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 양국 특수전 부대의 다양한 무기와 전투 수행 방법을 비교하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미 특전 대원들이 한 팀이 되어 실질적인 연합 특수작전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특전사다운 강한 훈련을 통해 적을 압도하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장병들은 상호 장비와 무기체계, 전술 교육 과정 등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지며 양국 연합 특수작전 활용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훈련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연합 특수작전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철도는 지역을 단절시켜서 상권을 무너뜨리고 또 주민에겐 소음과 분진 피해를 줍니다. 정부가 철도의 지하화 계획을 세운 이유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원래 철도가 있던 땅 위의 공간은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윤현석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경부선과 경의선, 경인선의 출발지이자 수도권 전철 1호선과 4호선, 경의중앙선이 정차하는 서울역. 철도 부지가 지상에 나와 있다 보니 문제가 발생합니다. 철길 주변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으로 일상에 불편을 겪습니다. 시끄럽고도 울리기도 하고 시끄럽기도 하고 이거 조금 또 도시를 가로지르는 철도로 인해 지역이 단절되고 상권이 무너져 동네가 낙후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지난 2016년 조성된 경의선 숲길공원. 도심을 가로지르던 경의선 철도 6.3km 구간이 지하화되자 유휴부지가 된 곳을 활용해 만들어졌습니다. 철도가 있던 곳에 공원이 조성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 해소됐습니다. 또 쾌적한 환경과 건강한 도시 생태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경의선 숲길공원과 같은 철도 지하화 사례가 점차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는 3월 철도 지하화 사업 종합계획을 마련합니다. 종합계획에는 지하화 구간과 철도 부지에 들어설 시설, 철도 네트워크 재구조화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철도 지하화를 통해 만들어지는 유휴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적 특색에 맞춰서 부족한 기능을 집어넣을 수 있다.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기능들을 융복합적으로 좀 섞어서 계획하는 게 필요하다. 또 철도 지하화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은 만큼 사업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계획의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선도 사업으로 선정, 조기 착공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서울역에서 구로역 구간을 지하화하고 용선과 영등포 신산업 지역을 연계해 국제 업무지구로 조성하는 계획이 대표적입니다. 또 서울역에서 수색역 구간은 미디어 특화 단지로, 구로역에서 온수역 구간은 복합 물류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한편 정부는 철도뿐 아니라 교통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속도로 지하화 작업도 돌입합니다. 국토부는 도로가 지하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사고에 대응하는 방안 등을 찾기 위한 지하도로 연구개발을 올해 4월 중으로 시작하고 오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수도권 지하고속도로 착공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전국의 전통 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신명나는 무대를 펼쳤습니다. 새해 나라와 국민의 번영을 기원하는 설맞이 음악회가 열린 건데요. 대취타, 사물놀이, 사자춤 등이 어깨춤을 절로 나게 한 공연 현장을 김창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쾌한 태평소 소리가 극장을 가득 메웁니다. 귀인을 환대할 때 쓰이는 우리나라 전통음악 대취타에 이어 사물놀이패의 공연과 사자춤이 펼쳐지자 객석에서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문화예술인과 체육인, 관광인 천여 명이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 모였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충문 낭독을 시작으로 설맞이 음악회가 시작됐습니다. 나라가 상서로운 기운을 타고 부강토록 하소서. 우리의 실패가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 우리의 살림이 창대해지도록 축복하소서. 전국에서 활동하는 전통예술인이 한자리에 모여 공연을 펼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장 먼저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이 무대에 올라 갑진년 새해 소망을 노래했습니다. 나쁜 기운을 씻어내고 새해 번영을 기원하는 축원 덕담, 비나리를 뒤이어 전통예술인들의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과 국립국악원 단원 67명이 모인 연합 오케스트라가 프론티어로 도전과 희망을 노래했고 국립창극단과 국립남도국악원, 국립부산국악원 등 전국에서 모인 전통예술가들이 남도창과 관현악을 선보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전통문화예술과 함께 새해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에 비상을 기원했습니다. 새해에는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이 더욱더 활발하고 열정적으로 뛰어오르기를 기원드립니다. 올여름 파리에서 펼쳐질 우리나라 선수들의 도전도 응원했습니다. 7월 달에 파리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인데
한국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돌아올 수 있게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 우리나라의 흥과 신명나는 전통음악으로 설을 맞이하는 음악회는 다음 주 금요일 낮 12시 5분 KT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한 주간 주요 정책을 정리해드리는 정책 캘린더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각종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또 오는 5일부터는 소상공인들에게 은행권이 대출 이자를 되돌려줍니다. 김경호 기자가 브리핑해드립니다.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은 농가를 찾아 주요 산불 원인인 영농 부산물을 직접 파쇄하고 인공지능 기반 산불 감시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민원 서비스에 필요한 각종 구비 서류를 없애고 불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을 주제로 한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스톱 맞춤형 행정 서비스 구상이 발표됐습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에 착수하고 확률 조작 사실이 적발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게임사에 정보 공개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주택 전세 대출도 온라인을 통해 저금리 상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과 빌라 등 모든 주택이 대상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국민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설명하고 이와 별개로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해와 같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24시간 감시 체계를 가동합니다. 일부 시스템 장애가 전체로 확산하지 않도록 장애 격벽을 설치하고 장애 사실을 국민에게 즉시 알리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설 연휴 기간 재난 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합니다. 도로와 철도 점검을 강화하고 연휴 기간 응급진료실과 당직 병의원, 약국을 지정해 운영합니다. 2025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확대됩니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주제로 한 민생 토론회를 열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지역에서 오래 일할 의사를 양성하는 지역 필수 의사제를 도입하고 업무 강도에 비해 저평가되고 있는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인상합니다. 강원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방문 관람객 50만 명을 기록하는 등 성황리에 종료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 7개와 은메달 6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입니다. 은행권이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처음으로 이자를 환급합니다. 188만 명의 소상공인이 평균 80만 원의 이자를 돌려받게 될 전망입니다. 2024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가 시작됩니다. 숙박 할인 쿠폰은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여행사 플랫폼을 통해 9만 장이 선착순으로 배포됩니다.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교통량은 지난해보다 3% 증가한 하루 평균 520만 대로 추산됩니다. 귀성길은 9일 오전, 귀경길은 10일 오후에 교통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연휴 기간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는 주정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한국 수어의 날 기념식이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수어와 다양한 문화의 포용을 주제로 열린 이번 기념식에는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이 참석해 한국 수어 발전 유공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전 차관은 올해는 문화예술 분야를 포함해 더욱 많은 공공부문에서 수어 통역을 지원하겠다며 한국 수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가 시작됩니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 수산물을 구입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챙겨서 시장 내 환급 부스로 가면 됩니다. 농축산물 대상 환급 행사는 2일에서 8일 전국 130개소, 수산물 대상 환급 행사는 3일에서 8일 전국 85개소에서 진행됩니다.
행사가 열리는 시장 정보 등은 농축산물 할인 지원 2024 대한민국 수산대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는 해외 직구 코코아 분말에서 변비약 성분인 샌노바이드가 검출됐습니다. 다량 섭취하면 설사, 복통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성분으로 체지방 분해 감소 등의 효능은 없는데요. 이 코코아 분말을 포함해 해외 직구 식품 2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체중 감량, 진통, 수면 개선 효과 등을 표방하는 제품들이었으며 이 중 11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통관 보류를 요청하는 등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고 식품안전나라 해외 직구 식품 올바로 누리집에 제품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해외 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해외 직구 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위해 식품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가 꽉 막혔을 때 전국의 CCTV를 실시간으로 모아보면서 우회로를 찾을 수 있다면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되겠죠. 지자체 유관기관의 CCTV를 119 종합상황실 시스템과 연계해 효율적인 현장 대응을 돕는 스마트 CCTV 통합 플랫폼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부산, 강원, 대전에서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이번 달부터 공식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는데요. 이를 통해 부산, 강원, 대전 지역 소방은 출동 경로상의 교통 정체 상황에서 우회로를 탐색해 최적의 출동 경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방청은 대형 재난 등 국가 단위 출동이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전국의 각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CCTV 통합 관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주차장이 연쇄 붕괴된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 종합건설 등 5개 건설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 심의위 심의와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됐으며 해당 건설 사업자들은 8개월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데요.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를 받아 착공한 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부실 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법령 위반 사안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조국을 지키다 산화한 고 김종기 2등 중사가 74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2021년 6월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 신원이 확인된 건데요. 1950년 자진 입대한 고인은 1년 뒤 7.34 고지 전투에 참전해 대규모 중공군과 맞서 싸웠고 28세의 젊은 나이로 전사했습니다. 고인의 외동딸 김무순 씨는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나 펑펑 울었는데 바로 다음 날 신원이 확인됐다는 연락을 받고 정말 놀랐다면서 유해를 찾아준 국유단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로써 2000년 4월 유해 발굴이 시작된 이후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모두 227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주말인 내일도 서쪽은 먼지가 남아있겠는데요. WHO 기준 충남과 대전, 세종, 전북과 광주, 인천은 공기질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수도권 등 그 밖의 서쪽 대부분 지역 한때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입춘인 일요일에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지만 하늘 표정은 대부분 흐리겠고요. 강원 영동과 남부 곳곳으로는 주말 동안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1도, 세종 영하 2도로 시작해 낮 기온 서울과 세종이 9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은 강릉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4도 보이겠습니다. 영동엔 눈, 비가 내리다 저녁에 그치면서 산간엔 3에서 5cm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전주와 대구가 1도로 시작해 낮 기온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도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 남부지방과 영동에 비나 눈이 시작되면서 월요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자정이 조금 지나면 우리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호주와 아시안컵 8강전에서 격돌합니다. 체력적으로 부담을 안고 뛰는 우리 선수들이지만 밤을 잊은 우리 국민들의 응원의 힘을 받아 승전보를 전해오길 기대해봅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